안녕하십니까. 산신초 류하입니다. 제가 탐구한 주제는 4차원 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구하여 4차원구 만들기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4차원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책에서 4차원 도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4차원 도형을 정말 만들 수 있는 건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0, 1, 2, 3차원 도형의 특성을 알아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4차원 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익 펑츠와 클라인의 병을 만들어보고 4차원 도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차원구를 만들었습니다. 도형 중에서 4차원구로 정한 이유는 토익 펑츠나 클라인의 병에 대한 것은 책이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4차원구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전조사로 0, 1, 2, 3차원 도형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0차원의 도형은 점이고 1차원의 도형은 선입니다. 0차원인 점에서 1차원인 선으로 발전할 때는 먼저 좌우의 방향이 추가되고 1차원은 다른 단면은 0차원이며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0차원인 점이 수십 개가 수만이 모여서 1차원이 선이 됩니다. 1차원의 선에서 2차원의 면으로 발전할 때는 앞뒤의 방향이 추가되고 2차원을 자른 단면은 1차원이며 선이 모여서 면이 됩니다. 2차원인 면에서 3차원의 입체로 발전할 때는 위아래의 방향이 추가되며 2차원을 자른 3차원을 자른 단면이 2차원이며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됩니다. 이 과정을 보았을 때 3차원의 입체에서 4차원 도형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좌우, 앞뒤, 위아래 알고 4차원의 다른 방향이 추가될 것이며 4차원을 자른 단면은 3차원일 것이고 입체가 모여서 4차원 도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원에 가진 다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4차원 도형 중의 하나인 토익 펑츠와 클라인의 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2차원 도형의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4차원 세계에서는 3차원 도형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4차원 도형을 만드는 하나의 방향은 3차원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4차원 도형을 3차원에서 만든다면 내부와 외부가 끊임없이 바뀌며 움직이는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2차원 면에 센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센지를 볼 수 있고 위로 들어서 꺼낼 수도 있지만 3차원인 정육면체에 센지가 들어가 있다면 면이 불투명한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성자에 구멍을 내지 않은 이상 밖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4차원 정육면체는 좌우, 앞뒤, 상하, 내부와 외부의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도형입니다. 집에서 OLC 필름을 이용하여 4차원 토익 방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PPT에는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 우드락에는 동영상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플립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인의 병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인의 병은 안과 밖이 연결된 구조로 4차원 도형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3차원에서 만든 클라인 병은 관이 이렇게 병안을 뚫고 들어가지만 실제 클라인 병은 스스로를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서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도형입니다. 클라인 병도 만들었습니다. 클라인 병이 움직이는 모습도 플립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차원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4차원은 지금까지 토익 방체와 클라인의 병을 만들면서 알게 된 4차원 도형의 특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차원 도형을 만드는 하나의 방향은 3차원 공간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익 방체를 만드는 과정과 클라인 병의 구조를 보았을 때 그 방향은 3차원에서 표현한다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차원 공간에 4차원 구가 나타난다면 아마도 작은 점인 구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 나중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4차원 구를 3차원에서 표현해 본다면 구의 내부와 외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탁구공 여러 개를 이용해서 4차원 구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얀색은 구의 외부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구 안에 있는 내부를 나타냅니다. 4차원 구의 내부와 외부가 단계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위에서 나타낸 사진입니다. 이것은 4차원 구의 내부와 외부가 단계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옆에서 나타낸 사진입니다. 먼저 OHP 필름을 이용하여 4차원 구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OHP 필름으로는 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모양인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작은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탁구공인데 사진보다 수가 좀 적을 텐데 이걸 뒤집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차원 구의 모습도 플립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결론은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4차원 도형이 가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4차원 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4차원 도형의 특성을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예를 찾아보고 만약 없다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차원 시공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싶습니다. 4차원 도형을 탐구하면서 약간 복잡한 내용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몰랐고 멀리에 있는 것 같던 4차원 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저기 보면 저기 4차원 종류면 여기에 있는 4차원 구를 보면 두 개의 같은 도형이 끊임없이 한가 바퀴 바뀌면서 움직이는 도형인데 그러면 분명히 1차원에서 3차원에서는 길이라는 단위와 그리고 부피라는 단위가 3차원에서 구분이 됐지만 여기서는 4차원이 될 때 3차원이 부피라는 그런 개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든 4차원 도형은 3차원에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4차원 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차원 도형의 특성을 3차원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질문해 주시죠. 그럼 0차원이 경우 2차원이 평균적 만들 수 있게 3차원에서 5차원 도형을 만들어 놓은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